오늘 LA 인근 유명 관광지인 베니스 비치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숙자의 절반만이 임시시설로 자리를 옮겨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자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때 시위가 격화되면서 에릭 가세티 시장 관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십여 채가 붕괴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뉴욕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고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드웨이 역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LA의 대표 관광지 베니스 비치가 그동안 노숙자들의 폭력과 마약 등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는데요. 베니스 시가 일대 노숙자 텐트촌을 오늘까지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새벽에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변했는지 홍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때 곳곳에 200여 개의 노숙자 텐트가 널려 있던 베니스 비치. 거리 예술가들의 그림과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놓여져 있고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LA시가 예고한 텐트촌 철거 작업 마지막 날인 오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철거 하루 전 노숙자들과 상점 간의 분쟁이 격해졌고 폭력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드워크 중심으로만 텐트가 철거됐을 뿐 불과 5분 거리엔 여전히 다수의 텐트가 남아 있습니다. It was kind of like jail, but without lockdowns. Like, you could come and go as you please, but the way it felt on the inside, the way the rules were in daily life inside of the shelter, it really felt like jail. But so I'm still here. I'm just waiting to hear from one of these officials, the sanitation workers, somebody. I was waiting to hear something from them to tell me what just where I stood. If I could remain or if I had to leave. But no one's said anything to me yet. 시 정부는 텐트촌 철거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쉘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해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의 절반만이 임시 주거시설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 같은 반쪽짜리 대책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철거 때만 잠깐 피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쉘터 입주 외에 영구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Our city wants to criminalize or spend money doing all of this regularly instead of housing people with permanent solutions. And in fact, our city spends money, a lot of money, not housing people. So that's part of the problem. 인근 상점 업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시설도 좋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신질환과 약물 남용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people in the government think that they're like me and you, and all they need is an apartment. They need much more than an apartment. They need help. They need help from other people. 이런 가운데 마이크 보닌 시의원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 텐트촌 철거 작업으로 119명의 노숙자를 쉘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몇 명의 노숙자가 영구 주택으로 입주할진 아직 미지수지만 다시 도로를 점령할 경우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방편식으로 무작정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는 게 답이 아니라 늘어나는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LA시에서는 일부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어젯밤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가세티 시장 관저가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에 위치한 에릭 가세티 시장 관저 앞.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고 외벽엔 낙서를 가리기 위해 휴지가 덧대 있습니다. LA 시거리 노숙자 금지 개정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가세티 시장 관저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Several pillars in front of the mayor's residence that were vandalized. The sidewalks were vandalized, and there's a bunch of toilet paper on the trees. 시위대는 이 개정안이 노숙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n't really blame them because I mean they have nowhere to go. I mean, it's sad. I mean, I've been there. I was homeless before in Tahoe, so I know how that feels. You get pushed away from everywhere you go. 개정안이 앞으로 30일 이내에 발효되면 일부 거리와 공공장소에선 노숙자가 머물 장소가 대폭 제한됩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도서관은 물론 프리웨이 램프나 다리 및 500피트 이내에선 노숙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건물 출입구 5피트 이내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도로 소화전과 진입로 등을 막아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티켓이 발부되거나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일각에선 해당 조치를 옹호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I think it's a change for the better. I think we needed progress in this general region. It affects a lot of us living here in Los Angeles. I'm working in downtown, living in Venice, so I really see it everywhere. LA 노숙자 서비스국 집계에 따르면 LA 시내 노숙자 수는 총 4만 2천여 명. 하지만 임시 주거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노숙자 인구의 39%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LA시 정부 내에서도 노숙자의 형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 북동부 지역이 토네이도 등 악천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지역에 여러 개의 토네이도가 잇따라 강타하면서 주택 수십여 채가 붕괴되고 최소 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롱비치 아일랜드에선 강풍에 건물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가옥 여러 채가 부서졌으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8천 가구와 비즈니스의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에 따르면 관할 지역 중에서는 한인들의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기상 당국은 토네이도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가운데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량의 창문을 망치와 공구 등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망치와 스패너로 창문을 내리치고 있는 이 영상은 언뜻 보기에는 집단 폭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운전자를 빼내기 위해 사람들이 구조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한 도로의 운전자들은 함께 모여 차량의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했고 결국 뒷창문을 깬 후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Felt good to see people who strangers rather, regardless of race, sexuality, politics, political views or whatnot, to come together to help someone else. 한편 시민들의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된 차량 운전자는 현재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연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30여 개의 정력 강화 보조제와 다이어트 제품에서 타다라필과 바데나필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 26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모두 유해 성분이 검출됐지만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아마존은 즉시 이 제품들을 판매 목록에서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방당국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수두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지면서 환자 1명이 평균 8명에서 9명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서는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자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돌파 감염이 가능하고 다른 모든 변이보다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much more contagious than the common cold. It's about as contagious as chickenpox, which is a very contagious virus. It's likely more severe or causes more severe disease than some of the earlier variants.
이어 델타 변이 환자의 경우 코와 목에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며 백신 접종자들도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 미접종자만큼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안전하고 백신이 중증 질환과 사망 위험을 10배 줄이고 감염 위험도 3배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보드 미팅에서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의 25%가 돌파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13,59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6%, 즉 3,592명이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페러 국장은 백신 접종자들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감염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건국이 발표한 백신별 접종자 감염률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0.27%, 화이자 0.15%, 모더나가 0.09%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식당 고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앞으로 실내 식사를 원하는 모든 고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 보건당국은 이 같은 지침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무실 측도 주정부가 지난달 코로나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컬 정부들이 자체의 판단에 따라 공중보건 조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26일 시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고 따라서 34만여 명의 시 공무원은 공립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9월 13일까지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재개장을 앞둔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오는 10월까지 41개 전체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을 비롯한 공연자, 연출진, 극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극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며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어린이를 비롯한 미접종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브로드웨이는 마스크 역시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웨이의 백신과 마스크 규정은 다음 달 4일 막을 올리는 패스오버 공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CDC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주내 모든 정부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카운티와 시, 교육구, 보건국 등 주 내의 모든 정부기관에 해당합니다. 에버 주지사는 모든 주민이 마스크를 쓸지, 자녀에게 마스크를 쓰게 할지 등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텍사스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애리조나 등 다수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마스크 재착용을 거부하며 CDC 지침을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우한 사태 이후 최대라고 할 만큼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난징에 이어 유명 관광지인 장자제가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장자제의 한 극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15개 도시로 번졌는데 이 공연을 본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장자제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공연장. 관광객들이 꽉 들어차 빈자리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이 공연을 본 관광객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롄에서 온 이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난징 루커우 공항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공연을 본 사람만 2,000명이 넘습니다. 很满，而且很多人。我们分场内表演和场外表演。往外表演的话，大家就紧紧的挨在一起的那种。 공연장을 가지 않은 관광객들 중에도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자재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간 관광객들이 중국 전역에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장자재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다롄 외에 베이징과 청두, 창더 등 15개 도시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장자재 씨는 모든 관광지를 폐쇄하고 주민은 물론 여행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번 난징발 델타 변이가 러시아에서 입국한 감염자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报告的保洁员病例，他们的这个基因序列与这个7月10号由俄罗斯入境的一架 CA910航班的一例输入病例的基因序列呢，是一致的。 중국 언론들은 지금이 지난해 우한 사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관광객들의 감염 규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장자재가 코로나 확산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정치 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대구를,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입당을 결심했다는 윤석열 전 총장은 곧바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모두 당을 비운 상황이었는데 윤 전 총장은 간단한 입당식에서 입당 관련 불확실성이 혼선과 누를 끼칠 수 있어 결국 입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나중에 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윤 전 총장의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에 입당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목이 윤 전 총장에게 쏠린 사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 순회 첫 방문지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구 경북의 선비 정신을 지켜 세운 동시에 고 전태일 열사의 옛 집터를 방문해선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철야를 일주일 내내 하면 119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현실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들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 북부를 찾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기북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경기 북도가 새로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오는 2025년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구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첫 방문지로 대구를 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선비 정신을 지켜 세우며 안동 출신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대구의 전태일 열사 옛 집터와 울산의 노동 역사관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소년공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윤석열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철야를 일주일 내내 하면 119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현실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들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께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 북부를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기 북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경기 북도가 새로 설치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 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또 검찰을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독재 정당의 후예들 품에 안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7일 부산 민주공원의 87년 6월 항쟁 조형물 앞에서 부마 항쟁이라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장제원 의원의 1979년 부마 사태란 설명을 들고 이건 부마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다라고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는 사진도 알아보지 못하냐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한열 열사를 몰라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산 마산 지역 항쟁들에 대한 조각 등이 있어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김현식과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0여 년 만에 한 무대에 섰습니다. 이미 작고한 김현식과 드러머 전태관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불러낸 겁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지난 1990년 숨진 가수 김현식이 다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한 30여 년 만의 무대입니다. 드럼으로 리듬을 더하는 이는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드러머 전태관. 둘은 간단한 손짓과 눈빛만으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된 이들을 다시 무대에서 볼 수 있게 된 건 가상인물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휴먼과 홀로그램 기술 덕분입니다. 음악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무대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후배 가수들도 목소리를 보탭니다. 공연은 함께 무대에 선 가수에게도 500명의 관객들에게도 모두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 생전의 목소리가 들리고 드럼 연주하는 그 홀로그램이 진짜 그 어떤 그 제스처나 이런 게 똑같아가지고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 라이브가 살아있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공연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건 김현식의 노래와 전태관의 드럼에 맞춰 연습을 거듭한 기타리스트 김종진의 노력도 한몫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서 한 300시간 이상 고민하고 빈자리를 우리 예술가들이 뭐라고 할까 정서나 서정 같은 기름칠을 딱 넣어서 남은 이들의 그리움과 최신 기술이 만들어낸 30여 년 만의 합동 공연은 노래 제목처럼 브라보였습니다. 브라보!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야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금세 뜨거워지는데요. 폭염에 스마트폰은 괜찮을까요? 스마트폰의 권장 사용 온도는 섭씨 5도에서 35도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기 내부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서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온도가 오르면 시스템 보호를 위해 갑자기 전원이 꺼지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일명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경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거나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 주차된 차량 안에 스마트폰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휴대전화가 뜨거워졌다면 케이스를 벗기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을 종료하거나 전원을 끄고 시원한 곳에 두고 식혀야 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냉장고에 넣거나 얼린 아이스팩에 갖다 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기기 내부에 결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집밥 자주 드시나요? 재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나 간단히 데워 먹는 간편식이 다양해지고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은 1년 새에 43% 가까이 증가해 올해 2,6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난해 치킨 배달과 같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약 17조 원대, 가정 간편식 시장은 4조 원대 규모로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1980년만 해도 132kg이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kg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도시락이나 즉석밥 등에 쓰이는 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 급증한 영향도 있겠고요. 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식재료 구입 부담이 커지자 소형 가구들이 집밥보다는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 간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고로 파손된 전기차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해야 할 때 보험사가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교체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특별 약관을 포함한 보험 상품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만 특약을 판매해서 소비자 부담이 컸는데요. 배터리 가액이 2천만 원이고 내구 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후 사고가 나서 파손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이 없는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 정도인 267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가입을 하면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과 판매 시기가 다르고 보험료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중으로 보증료를 낸 세입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고 다음 달 가입이 의무화되는 임대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드는 보험인데요. 보증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내지만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따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들었던 세입자는 보증료를 이중으로 내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에 비례해서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가입한 창구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중국에서 개발한 500만 원대 저가 소형 전기차가 인기라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전기차 최강자인 테슬라까지 2천만 원대 보급형 모델을 내놓을 거란 소식입니다. 인프라가 많이 이제 돼 있으니까 충전하는 것도 조금 더 가격이 낮아졌으면 이제 구매 의향은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지가 공개한 2천만 원대 저가형 테슬라의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크기도 디자인도 작고 날렵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팬들이 이런 소형 전기차 디자인을 속속 예상하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미 2만 5천 달러, 우리 돈 2천만 원대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데다 최근 중국에서 저가형 소형 전기차가 테슬라 판매량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테슬라 소형 모델 출시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 1위는 테슬라가 아닌 중국 홍광 미니였고 같은 기간 10,000대 이상 팔린 다른 전기차들도 1,000만 원대의 소형 전기차였습니다. 이런 판매세에 힘입어 소형 전기차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40%를 점유할 정도인데 각종 보조금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25년이면 700만 대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인데요. 이 소형 전기차를 앞세운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콩이나 녹두를 주성분으로 한 비건 식품 콩고기,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육류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These are eggs. Wait, what? They're made of plants? How? 녹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달걀.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이 낮은 게 특징인데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상당한 인기라고 합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이 햄버거 패티도 대두를 주성분으로 고기의 맛과 식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대체육 판매는 미국에서만 최근 3년간 매년 31%씩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20년 뒤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60%를 대체육이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데요. 신세계푸드와 풀무원, 농심과 SPC 삼립 등 식품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내놓거나 외국 기업과 손잡고 관련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0억 원대 정도로 걸음마 단계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오는 2023년엔 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